10월 10일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일본 야구 한국 KBO 리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오늘 KBO 리그는 오늘 경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야구는 한신하고 히로가 조금 비가 오는데 경기를 할지 말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배팅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코대 주니치. 어제 좀 의외의 결과긴 하죠, 그죠? 예, 어제 이제 주니치가 방망이도 뭐 요즘 주니치가 방망이가 나쁘진 않지만 그래봐야 2점이었는데 어제 방망이도 상당히 잘 쳤고, 그리고 어제 이제 오가사라 신노스케 역시 올해 잘 던지는 선수인데 탈탈 털리면서 완전히 이거는 뭐 이제 개싸움 모드. 결국에는 요코가 승리를 가져갔다. 확실히 근데 요코도 불펜이 너무 불안해. 지금 모든 팀들의 뭐 전체적인 문제지만은 요코도 불펜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는 좀 확실히 있고, 주니치 같은 경우 어제 대환장이었죠, 그죠? 연장 가가지고 저도 이제 승패 라인은 주니치를 봤잖아요. 물론 이제 조합을 가져가진 않았지만 근데 주니치 연장 가가지고 진짜 개빡치게 하더라, 그치? 와씨. 아니 주루사를 몇 번을 당하고 이길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 오늘 아줌마가 나오죠, 아줌마. 아줌마 팀 에이스 선수고요. 예, 7승 무패 1.96으로 좋고요. 최근 3경기 역시 3연승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9이닝 무실점, 8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최근 페이스 상당히 좋고, 역대 주니치 상대로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10경기 8승 1패 1.29로 상당히 좀 좋았다. 근데 최근에 주니치가 방망이 흐름이 괜찮죠. 예, 그 갈릭스테가 잘 쳐, 그지? 칼릭스테가 잘 치니까 확실히 좀 중간이 좀 방망이가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고, 아즈마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도 이제 전형적인 일본 야구의 많은 타입의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구위가 굉장히 좋은 선수가 아니라 구석구석 던지고, 구위는 조금 좀 아쉬운 편이긴 하죠. 예. 뭔 소리고? 밖에 이사하고 있어가지고. 음, 고맙습니다. 깜짝아. 밖에 이사하고 있어가지고. 역시 이제 아즈마도 던지는 걸 보면은 좀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해 보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어느 정도의 불안감 좀 가져가는데, 이 선수가 나름 볼산비는 좀 안정적인데 피홈런이 14경기에서 6피홈런이니까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니거든요. 많은 건 아닌데 피홈런의 부담은 어느 정도는 안고 있는 투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츠키하라 유타, 이 선수 올 시즌이 아니라 데뷔전입니다. 데뷔전. 20 드래프트 3라운드로 입단을 했고요. 육성 드래프트. 2군에서 올해 굉장히 잘 던지더라고요. 2군에서 9승 3패 1.84니까 2군에서는 나름 여포야. 요 정도 찍으면 그래도 좀 기대치는 좀 있다고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예, 요 정도 던졌으면은. 근데 뭐 우리가 아는 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긴 설명은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어쨌든 데뷔전이고 원정 경기인데다가 요코하마 방망이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물론 이제 요코하마 역시 처음 만나는 투수기 때문에 좀 낯설음 정도는 좀 있을 수 있겠다. 뭐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체인지업이 좋은 선수라고 합니다. 근데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또 우타자들이 좀 많은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 체인지업이 주목이라고 한다면은 뭐 깜짝 코트 같은 걸 좀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겠죠. 확실히 이 경기는 뭐 계산이 좀 잘 안 서는 경기긴 하죠. 왜냐면 데뷔전이니까 그 투수가 데뷔전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서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최근에 요코하마 방망이가 좀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요코 사이드를 봐야 되는데, 요코하마 승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마인까지 튕길 거냐를 좀 고민해야 되고, 그걸 주력으로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겠죠. 예, 근데 최근에 요코하마 분위기를 보면은 요거는 요코 승 사이드를 좀 보는 게 그래도 맞지 않을까. 요코 승마 5.5 기준치에는 오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양 팀 다 이제 불펜은 그래도 요코가 더 불안하죠, 그죠? 주리치는 상대적으로 불펜이 좀 안정감이 있는데 요코 불펜이 좀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데뷔전이라는 거, 원정이라는 거 감안하면 5.5 기준치에 요거는 오바를 봐야 될 경기가 아닌가 싶네요. 똥배라서 좀 고민이 되지, 그지? 이거를 가져가려면은 마인까지 튕겨야 되고, 언어반은 사실은 좀 계산이 좀 어렵죠. 이 친구가 이제 신인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좀 계산이 어렵고. 근데 최근에 주니치 방망이를 생각하면 아즈마도 무실점 피칭까지는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요코가 불펜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아즈마가 이닝 히팅에 장점이 있는 선수란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이 언어볼을 좀 결정할 부분이 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캐논님 제가 안 보내드렸구나. 퀵뷰만 보내드리고 죄송해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신 야구. 한신이 요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지? 언어반은 신의 영역이 맞기는 한데 MPB는 그래도 조금 계산이 좀 잘 되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예, 메이저리그나 한국 야구보다는 MPB는 그래도 언어로 접근이 좀 해볼 만하죠. 음. 근데 최근에 이제 MPB도 좀 투수들이 조금 이제 힘들고 지칠 타이밍인 것 같아서 언어버가 조금 좀 계산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고. 자, 다음은 한신 대 야쿠. 한신이 요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죠? 예, 일요일 경기 그리고 어제 경기 극적인 연속 끝내기를 가져오면서 3연승을 좀 질주하고 있는 한신. 분위기가 좋은데 한신 좀 리스크로 보여지는 거는 이 친구들이 지난주에 경기들을 다 했어. 다 했는데 최근에 불펜 소모가 좀 많아. 어, 물론 이제 화요일 날 하루 쉬었지만은 불펜 소모가 많다는 거. 요즘에 그래도 한신이 불펜이 좀 괜찮거든요. 그 용투 친구랑 마무리가 요즘에 그래도 괜찮게 막아줘. 그 자완 걔 있잖아. 이시단가? 그 둘이 폼이 괜찮아. 근데 어쨌든 데미지는 좀 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야쿠는 일요일하고 어제 둘 다 왜 졌을까요? 그것도 둘 다 끝내기로. 수비에서 지랄나서 졌죠. 뭐 그죠. 예, 일요일 경기는 무라카미가 대형 사고를 치면서 사이스니드가 맛이 갔죠, 그죠? 그때가 사이스니드 경기인가? 맛이 가가지고 홈런 맞고 거기서 터졌고 어제 경기는 또 무라카미가 빠졌는데 3루수에서 또 문제가 생겼고 예, 그러면서 수비에서 자꾸 좀 문제가 나오고 있다. 자, 오늘 오타케죠, 오타케. 예. 최근 두 경기 좋습니다. 예, 주니치하고 이제 본인이 호구 잡은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히로시마 상대로 두 경기 연속 7이닝 1실점 피칭. 이 선수도 이제 아즈마하고 좀 비슷하죠. 구위가 조금 약하지만은 경기 운영을 좀 잘하는 디셉션 그리고 제구 변화구에 장점이 있는 그런 선수로 보시면 되고 이런 선수들은 피홈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따라온다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역대 야쿠 상대 전적이 좀 재밌는데 7경기 등판해가지고 6승을 거뒀어요. 6승을 거뒀는데 ERA가 3.27이야. 그러니까 존나 못 던졌는데 득진을 잘 받아가지고 많이 이긴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골 때리죠, 그죠? 잘 던지진 않았어. 3.27이니까. 그치, 좀 많이 맞았지. 오늘 산타나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할 듯 하긴 합니다. 그죠? 오늘도 못 나오는 건지, 나오는 건지, 왜 안 나오는 건지.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야쿠 타선의 좀 중심이긴 하니까요, 산타나가. 가장 꾸준하게 치고 있으니까. 근데, 뭐, 산타나를 제외하더라도, 야쿠 타자들은 다들 뭐, 한 방에 있는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최근에 조금 좀 주춤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하지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고, 오타케가 구위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타, 피홈런 리스크는 항상 생각은 해야 됩니다. 예. 오쿠가와 야스노부 이 선수 뭐 일본 리그가 진짜 일본 리그가 주목했던 그런 선수죠. 예, 그리고 팀의 에이스급 포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이제 큰 부상을 당하면서 뭐 2년 만에 복귀전을 치렀죠.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승투를 가져갔습니다. 5이닝 1실점, 5이닝 1실점. 확실히 뭐 이 선수가 데뷔했을 때 그런 폭발력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나름 꾸역꾸역 예, 경기 운영을 좀 잘하는 그런 모습은 좀 보여줬고 근데 아무래도 복귀하고 몇 경기 안 되다 보니까 샘플이 좀 작고 이닝이 팀 기대치는 조금 떨어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복귀 후 두 번째 경기가 한신전이었고 5이닝 1실점 2피안타로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한신전이 굉장히 잘 던졌죠. 피안타가 두 개밖에 없었어. 근데 반대로 삼진도 역시 하나뿐. 확실히 구위가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나름 뭐 경기 운영으로 어떻게 꾸역꾸역 이렇게 좀 막는 모습은 좀 있고요. 근데 뭐 직전 경기 한신전에 워낙 잘 던지긴 했습니다. 예, 근데 나는 이게 오히려 리스크 같아. 삼진이 좀 적었고 타자들을 압도하는 모습이 안 나왔던 데다가 한신을 만나고 얼마 있다가 또 다시 만나는 거라서 아무래도 최근에 한신의 타격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면 조금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보기는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불안 요소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오늘 선발들은 비슷비슷하다고 봐요. 기대치가 두 선수 다 뭐 이렇게 공이 뭐 압도적이고 그렇지는 않지만 나름 경기 운영들을 지금 잘해주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고 양 팀 다 방망이가 최근에 조금
최근 어제 경기에서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박메이포텐이 최근 기준으로 이렇게 두 팀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좀 타이트하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 한신이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펜들 소모가 좀 많은 편이에요. 화요일날 하루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리스크는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승패 라인 좀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야쿠 역배를 오늘은 하루 보고 싶고요. 야쿠 역배 프렌 5.5 기준치에는 오바 정도, 오바 정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경기. 산타나? 산타나 오순나 말고 산타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산타나가 오늘도 출전을 못하는 건지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긴 하던데, 그지? 자, 아무튼 그렇고 다음 경기는 히로 대 요미, 쿠리아렌 대 이노우에 하루토. 확실히 그 히로가 제가 어제 히로를 봤던 이유가 이제 모리스타가 피홈런 억제가 좋고 히로가 홈으로 돌아오면은 기대감이 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봤던 건데 결국에는 시즌 두 번째 홈런을 쓰리샷으로 맞으면서 모리시타가 선취 득점도 잘 가져갔는데 이제 오카모토를 피하지 못했죠. 예, 오카모토를 피하지 못했고 상위권 팀들 싸움도 아껴 아주 뭐 치열하게 좀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불펜에서 요미우리가 승리를 좀 가져갔고 요즘 요미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5연승을 좀 질주하고 있고 투타 밸런스가 좋아. 그리고 뒷문이 좀 불안했는데 오타 타이세이가 들어오니까 확실히 어제도 뭐 볼이 좋더라고 오타가. 쿠리아렌 이 선수 뭐 페이스가 좋았는데 직전 경기 좀 안 좋았어요. 한신전에 6이닝 2실점 8피안타 2피홈런. 한신전이라는 거를 좀 감안하면은 이제 꽤 쭉 괜찮았으니까 이 친구 또 잠깐 좀 조정기에 좀 들어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경기기는 해요. 예. 직전 경기 좀 많이 안 좋긴 했어. 피홈런 두 방에다가 안타도 많이 맞았고 거기에다가 이 선수 역대 요미우리전 상대로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올 시즌 3번 만나가지고 5.82로 좀 좋지 않았고요. 작년 시즌에도 3번 만나가지고 3.93으로 유난히 요미우리전에는 좀 아쉬웠어. 예, 근데 뭐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홈에서는 좀 장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예, 홈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투수구장이다 보니까. 예, 근데 확실히 쿠리아렌도 오늘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등판이긴 합니다. 이노우에 하루토 이 선수가 이제 선발과 불펜 오고 가는 스윙맨인데 직전 경기 뭐 깜짝 코트를 했죠, 그죠? 예, 깜짝 코트를 하면서 승투도 챙겨갔는데 벌써 이제 약간 승여야. 벌써 3승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윙맨이다 보니까 이닝 히팅 기대치가 조금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잘 던지고 못 던지는 경기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예, 직전 경기 뭐 깜짝 코트가 나오긴 했지만 3실점, 4실점 경기들도 이제 좀 덜어 있고요. 맞을 때는 또 야무지게 맞는 그런 선수고 이 선수 역시 이 선수 역시 히로시마 상대로 좀 좋지가 않아요. 역대 ERA가 4.82, 원정에서는 6.00으로 히로시마만 만나면 너무 좋지 않았다. 히로가 어제 그래도 홈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한 경기 좀 이제 괜찮은 방망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노우에 역시 오늘도 조금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양팀 선발들이 다소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요. 쿠리아렌이 직전 경기 좀 안 좋았고 요미 상대 안 좋고 이노우에 하루토 역시 뭐 직전 경기 잘 던지긴 했지만 너를 좀 많이 뛰는 선수고 히로 상대로 유난히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대목인데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조금 더 쿠리아렌이 그래도 기대치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요미우리도 긴 연승을 지금 5연승을 달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가지고 히로 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히로 승마 6.5 기준치에는 야 이거 언어보가 은근히 좀 어려운데 그래도 언더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 경기는 세이브 리오넴. 전형적인 똥오줌 대결이죠. 그죠? 예, 지금 리그에서 좀 안 좋은 팀들의 맞대결이었는데 어제도 니오넴도 참 간신히 이겼죠. 그죠? 예, 그 뭐야 연장에 가가지고 홈런이 터지는 바람에 경기를 좀 가져올 수 있었고 그래도 좀 어제 경기에서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니오넴 불펜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불안한데 그래도 어쨌든 어제는 불펜들이 릴레이가 상당히 좋았다. 최근에 이제 휴식들도 조금 덜어 있었던 일정이라서 어제 경기는 그래도 잘 막아줬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자, 아오야마 미나토 올 시즌 딱 두 번 등판했고요. 거의 뭐 한 달 턴으로 경기를 나서고 있습니다. 올 시즌 두 번의 경기에서는 4.2이닝 3실점, 5.1이닝 3실점. 좀 썩 좋지가 않죠. 오늘도 거의 이제 한 달 턴으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오랜만에 복귀를 하는데 일단은 두 경기 연속 피안타도 좀 많고 이닝 히팅도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죠? 이제 결국에는 뭐 세이브도 불펜이 이렇게 단단한 팀이 아니고 어제도 어쨌든 불펜 싸움에서 패배를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닝 히팅 기대치도 상당히 좀 떨어진다. 라는 걸 좀 감안했을 때는 역시나 오늘도 세이브가 좀 어려운 싸움이 좀 됐겠죠. 이 선수가 이제 작년에 불펜으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닝 히팅 기대치는 다소 떨어진다. 불펜으로 만났을 때는 그래도 니오남 상대 뭐 쏘쏘했습니다. 자, 가네무라 쇼마 이 선수 그 최근 피칭 내용이 나름 괜찮았는데 이제 승투를 좀 유난히 좀 챙기지를 못했어요. 예, 근데 직전 경기 지바롯데전에서 이제 승투를 오랜만에 챙겨가면서 기분 전환을 좀 했다. 6이닝 3실점으로 이렇게 잘 던지지는 않았는데 승투를 또 챙겨간 거는 투수 입장에서 또 동기부여도 될 것이고 좋은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선수 던지는 거 보면은 구위가 되게 좋아. 구위가 되게 좋은데 확실히 아직은 좀 경험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대목들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경험이 적은 선수다 보니까 원정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있다. 근데 올 시즌 세이브를 벌써 3번이나 만났고요. 1패 0.57로 좋았다. 그리고 이 선수가 원정에서 약간 불안한데 세이브 원정 2번은 둘 다 굉장히 잘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선발들이 뭐 아무래도 가네무라 쇼마 쪽으로 손이 좀 기우는 그런 모양새고요. 이닝 히팅 기다치도 이제 아오야마 미나토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니오넴 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예, 니오넴도 이제 불펜의 불안감이라든지 방망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팍팍 손이 안 나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그래도 니오넴을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선발 차이도 좀 크고 이닝 히팅 기대치 차이도 좀 크고 니오넴 승마 6.5 기준체는 언더. 다음 경기 지바 대 라쿠. 네, 어제 뭐 아까 우리 서두에서도 우리끼리 얘기를 좀 나눴지만은 어제 지바가 이길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죠? 예, 뭐 찬스들은 라쿠텐 못지않게 안타를 좀 치고 출루도 했는데 결국에는 자꾸 뭐 병살 치고 잘 맞은 거 정면 가고 뭐 전형적으로 좀 안 풀리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타격감은 여전히 괜찮다 정도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라쿠가 요즘 분위기가 좋죠. 예, 오늘 이 경기도 좀 어지러울 만한 경기예요. 그죠? 이시카와 아유미. 이 선수 나름 이제 팀의 에이스였던 선수인데 이제 거의 2년 만에 이제 복귀전을 치렀고 5이닝 무실점, 3피안타, 3볼넷. 승리 투수를 가져갔는데 그 경기를 보면은 확실히 이 선수가 좀 피칭 내용은 좀 안 좋았어. 그지? 이 선수가 이제 좀 나이도 있고 오랜 공백도 있다 보니까 구위도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정말 위태위태해 보이긴 했습니다. 예, 뭐 나름 뭐 잘 맞은 타구가 정면 가기도 했고 뭐 호수비도 있었고 그래서 내용은 상당히 불안하고 오늘 라쿠텐의 방망이가 좀 좋기 때문에 역시 오늘도 조금 좀 어려운 경기를 할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닝 히팅 기대치도 당연히 좀 떨어져요. 그죠? 복귀하고 이제 한 경기를 던진 거라서 보통 이제 복귀하고 이닝을 조금씩 늘려가는데 오늘도 한 5에서 6이닝 정도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잘 던진다고 하면 역시 그래도 뭐 짬바가 있는 선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기 운영 쪽에서 장점은 좀 기대할 수 있는데 공은 좀 많이 좀 그렇더라고요. 마치 토모이 이 선수 선발과 불펜을 좀 오가는 이제 스윙맨인데요. 올 시즌 나름 뭐 2점대 후반 정도 찍으면서 뭐 1인분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충분한 휴식 이후에 등판이거든요. 이제 거의 한 20일 정도 쉬고 등판하는 거라서 이 선수 나름 이제 장점은 구위가 좋아. 구위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쉬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나름 괜찮은 피칭을 좀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지바 상대 역대 2번 만나가지고 9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졌어요. 근데 이제 리스크는 지바 원정이 처음이다. 지바 원정이 처음이다. 이 부분이 이제 하나 좀 걸리는 대목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라쿠가 이제 어제 화요일이긴 하지만 불펜을 4명 소모했다는 것도 이제 뭐 우리가 한번 생각은 좀 해야 될 대목이고 이게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본 야구가 똥배를 너무 많이 줘요. 그죠? 이 경기도 이 정도 배당을 받을 경기가 아니죠. 예. 지금 지바롯데가 1.46을 받았는데 라쿠텐이 2.21을 받았고 이 정도 배당을 받을 경기가 아니야. 요거는 이제 이거는 저라면은 라쿠 역배를 보겠습니다. 예, 라쿠 역배를.
그리고 7.5 기준 치면은 언어바가 약간 좀 고민되기는 하는데, 와, 이 경기는 근데 언더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제 뭐 지바가 좀 막히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안타도 많이 쳤고 양 팀 다 타격감도 좋은데다가 선발들은 기대치가 좀 떨어져요. 마치 토모이도 스윙메이다 보니까 이닝 히팅 기대치도 약간 떨어지고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보기가 좀 힘들어. 그리고 이제 언오버 배당도 보면은 오버 쪽 배당이 상당히 좀 맞돌이긴 하거든요. 배당이 2.00이에요. 예, 그리고 라쿠어 역배도 2.2. 이 정도 배당이라고 하면은 저는 라쿠 역배도 고려해 볼 만하고, 예, 그리고 7.5 오바도 고려해 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치고 나갈 거야, 양 팀 다. 근데 어떤 팀이 찬스를 살리냐 살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좀 갈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 이런 경기는 터지면 한쪽으로 또 크게 터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어제처럼 병살 까고 그러면은 언더 나는 거고. 예, 근데 이 경기는 본다면 오바를 봐야 되는 경기일 것 같기는 해요. 자, 다음은 오릭스 소뱅. 어제도 못 쳤죠, 소뱅이. 야, 타지마 다이키도 공략을 못하는 거는. 야, 좌상바가 진짜 너무 심하다. 그지? 최근에 소뱅이 이제 자원 상대로 엄청나게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코냐도 공략을 못했고, 어제 타지마 다이키도 4점대 찍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죠? 4점대 찍고 있는 선수도 공략을 못하는 거는, 야, 이건 좀 너무 심해. 이건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미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오늘은 괜찮은 자원이거든. 이러니까 더 고민이 돼. 그지? 지금 자원 상대 계속 못 치고 있고, 그리고 또 쳐볼만한 투수도 못 치고 있어. 코냐하고 쟤 누구야? 아, 코자하고 타지마 다이키 같은 좀 불안감이 큰 자원들도 공략을 못 하고 있어. 근데 오늘은 잘 던지는 자원이야, 미야기야. 근데 이럴 때 속았지? 이런 거 좀 두렵기는 하죠, 그죠? 이런 게 좀 두렵긴 한데, 이거는 그래도 오릭스를 볼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야기가 유명한 또 소뱅 상대 또 잘 던지는 선수죠. 물론 이제 복귀하고 한 경기 던졌어요. 복귀하고 이제 소뱅전에 5이닝 무실점 호투하면서 승리 투수를 가져갔고, 이제 복귀전이다 보니까 이닝을 많이 먹지는 못했고, 이닝은 뭐 조금씩 늘려 나가겠죠. 예. 10일 이상 휴식 후 등판이기 때문에 진영 경기보다는 그래도 이닝 히팅 기대치는 조금 더 있다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릭스가 최근에 그래도 불펜이 조금씩 좋아지기는 해요. 그죠? 예, 어쨌든 마무리 마차도랑 걔 누구야, 홀드왕 했던 용투, 걔도 이제 돌아오고 나서 나름 좀 힘이 좀 되고 있고, 확실히 요즘에 이제 오릭스가 이제 워낙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뭐 히가시야마 나오 역시 뭐, 그러니까 어제 히가시야마 나오나, 그리고 어제 걔 선발 누구야 이름, 걔도 잘 던지는 애거든, 그지? 근데 걔가 조금 더 나은 선발이라고 봐야 돼. 근데 어제 오릭스가 그 친구도 3실점을 안겨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릭스를 안 보기 좀 힘든 그런 경기인 것 같고요. 예, 오릭스 승마, 그리고 6.5 기준치에는 언더에서 약간 걱정이 좀 되는 거는 히가시야마 나오가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선발이고, 예, 그리고 오릭스가 불펜이 좀 불안하다, 뭐 이제 그런 점들이긴 하죠. 예, 그리고 요 미야기가 이제 이닝 히팅에서 이제 다소 좀 아쉬울 수 있는 일정이라는 거, 아직까지는 복귀 후 두 번째 경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생각은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오릭스 승, 그 6.5 언더 다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6경기 쭉 한번 알아봤고요. 예, 오늘도 MPB가 이제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MPB가 이제 좋은 투수들이 많은 리그라고 하더라도 투수들이 조금씩 좀 지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펜에서 좀 사고가 많이 나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제 화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가 좀 많이 났거든요. 예, 근데 당분간 일본 야구는 오바 쪽을 좀 많이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근데 어제 오늘 좀 정배 사이드를 너무 똥배준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점은 조금 좀 서운하네요. 일본 야구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고, 팬가에 감사합니다. 어제 선발 아리아라 코에이도 얘가 돔에서는 잘 던지거든, 그지? 근데 어제 3실점을 했어, 오릭스한테. 확실히 오릭스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세이브 언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야. 어,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오야마 미나토 이 선수가 이닝 히팅 기대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불펜에서 좀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라는 거고 뭐 니오넨 불펜 역시 조금 이제 좀 뭐 이제 어제 잘 던지긴 했는데 니오넨 불펜 역시 조금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는 대목이죠. 근데 역시 뭐 주력으로도 한번 가져가 볼 만한 언어바가 아닌가. 자, 질문 없으시면 요즘에 이제 일본 야구가 조금 어려워진 이유는 소프트뱅크 때문이에요, 그죠? 예, 소프트뱅크가 든든하게 버텨주던 게 이제 없어졌고, 예, 그리고 이제 하위권에서 받고 있던 세이브가 그래도 요즘 한 번씩 이기니까, 요 두 팀 때문에 최근에 일본 야구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투수들이 조금은 좀 지칠 타이밍이 되긴 됐거든요. 특히 이제 불펜들. 그래서 불펜들에서 사고가 좀 많이 터진다는 거,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좀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좀 거기에 맞게 좀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합이든 아니면 배팅 금액 조절이든. 자, 질문 없으시면 크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크보가 요즘에 오히려 크보가 좀 좋아 보이는 느낌도 좀 있어. 예. 크보가 요즘 은근히 좀 잘 맞는데. 크보 한번 가보겠습니다. LG 기아 어제 대단하죠, 그죠? 기아가 쉬고 왔는데도 박마이가 안 죽었고 최근에 이제 켈리가 폼이 좀 나쁘지 않거든요. 구속도 좀 올라갔고 근데 그리고 또 홈에서의 켈리는 좀 기대치가 있는데 뭐 시원하게 털어버리면서 경기를 좀 원사이드하게 쉽게 가져왔다. LG는 브레이크 이후에도 타격감이 좀 다소 좀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좀 있어 보이긴 했죠. 특히나 이제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건 좀 아쉽긴 했고 오늘 엔스 대 양현종. 그러게 요즘 나성범도 좀 살아나니까 중심 타선이 확실히 좀 무섭다. 도영이나 뭐 최영우야 뭐 어느 정도 계속 해주던 선수고 나성범이 살아나니까 진짜 뭐 무섭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2등은 진짜 잘 패잖아. 2등 상대 여포인데 오늘도 좀 패볼런지 엔스입니다 엔스. 뭐 최근 뭐 쏘쏘하긴 한데 뭐 중간중간 4실점 경기들이 한번 껴있어요. 예, 그 경기가 이제 두 경기가 있는데 한 경기는 기아전이었습니다. 8피안타 1피 홈런. 뭐 최근 기아 생각하면 오늘도 약간 고생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한 경기가 키움전이었는데 역시 키움도 그때 이제 박마이가 좀 좋은 시점에 만나가지고 4실점. 최근에 뭐 나름 나쁘지는 않은데 엔스가 기아 방망이를 상대한다고 했을 때는 역시나 그렇게 뭐 좋은 피칭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뭐 진짜 잘 던지면 뭐 3실점 정도가 아닐까 싶고 양현종 폼이 안 좋아요. 그죠?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전부 3실점 이상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5경기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나름 휴식도 한번 좀 부여를 좀 해줬는데, 휴식 이후에 나왔던 경기 중에 5이닝 3실점 2피 홈런. 좋지 않았고. 물론 이 경기가 이제 뭐 라팍전이라는 건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폼이 좀 역시 좋지가 않다. 최근 2년간 LG전 상대 전적도 썩 좋지 않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현종의 장점은 좀 실점이 좀 나오더라도 이닝을 앵간치 먹어준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양현종한테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오늘 선발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요. 양 팀 다. 그죠? 선발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선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오바 정도는 좀 봐볼 만한 경기가 맞는 것 같기는 해. 그지? 일단 LG가 어제 보면은 기아가 이제 핵심 불펜들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펜들한테 꽉 막혔어.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LG가 타격감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브레이크 이전에도 그랬고 올라오는 시점이 좀 있기는 할 텐데 확실히 타격감이 이렇게 좋다는 생각이 좀 들진 않고 어쨌든 방망이 싸움이 될 거라고 계산을 했을 때는 그래도 기아 사이드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 선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건 이거야. 어제 기아 핵심 불펜이 아니었는데 점수를 한 점도 못 냈어 그쪽에다가. 근데 이제 이 경기 기아를 볼 때 조금 걱정되는 거는 양현종이 터지면은 좀 크게 터질 수도 있다는 거, 그죠? 크게 터질 가능성, 한 5실점까지 갈 가능성도 좀 있어. 최근에 폼이 안 좋은 양현종이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고, 이제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은
기아가 경기를 좀 놔버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기아가 놓는 운영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1위 순위 싸움을 하는 팀을 상대로 그렇게 경기를 빨리 놔버릴까 싶어. 그리고 어제도 뭐 기아가 방망이를 잘 쳤기 때문에 적당히 투수는 박아보지 않을까 싶고, 어제 뭐 핵심 라인들은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빠따 싸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빠따가 기아가 낫다. 기아 승마 10.5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스지 롯데. 어제 뭐 대환장 경기였죠. 예, 우리가 이제 스스지를 보면서 어제 경기를 좀 잘 가져왔는데, 와, 김상수의 그 수비 하나가 팽팽했던 경기를 완전히 터트려 버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경기를 팽팽하게 그래도 롯데가 잘 끌고 왔는데, 어제 보면은 확실히 롯데가 좌원에 약하다는 걸 어제 한번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불펜의 불안감이 롯데도 이제 계속 이제 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근히 잘 버텨주고는 있지만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 어차피 불펜이야. 뭐 양 팀 다 불안한 건 매한가지긴 한데. 자, 김광현 뭐 복귀 후에 나름 쏘쏘합니다. 두산전 7실점 크게 터진 경기 한 번 제외하면은 뭐 나름 쏘쏘하게 좀 던져지고 있고, 복귀 후 이제 4경기는 원정에서 던졌고 한 경기는 이제 홈에서 던졌는데 3실점 2피홈런. 올 시즌 김광현이 홈에서 진짜 안 좋아요. 6점대를 찍고 있어. 6점대. 6.39를 찍고 있고 홈에서 10경기 등판했는데 피홈런이 13방이야. 그리고 최근에 폼이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폼이 괜찮은 구간에도 홈에서 피홈런 2방 맞았어. 다행히 3실점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도 상당히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이제 부진한 올 시즌에도 롯데 상대로는 꾸준히 잘 던졌습니다. 2경기 2승, 11이닝 3실점. 예, 홈에서 만났을 때 이제 피홈런이 좀 당연히 있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롯데가 자원에 좀 약점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김강현이 호투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닐까, 예, 생각이 들고, 어제도 뭐 엘리아스한테 조금 득점을 좀 만들어내긴 했지만 조금 좀 아쉽긴 아쉬웠죠. 예. 그래도 전준우가 돌아오니까 조금 낫긴 한데. 자, 반즈 드디어 이제 복귀를 하는 반지고요. 2군에서 이제 2경기 등판을 마쳤습니다. 근데 2경기 등판한 걸 보면 2이닝하고 4이닝이에요. 그러면 오늘 긴 이닝 소화가 조금 힘들다고 봐야겠죠, 그죠? 1군 등판인 걸 감안했을 때는 한 5이닝 정도를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인 이닝이 아닐까 싶고, 불펜 불안감이 상당히 큰 롯데이기 때문에 역시 이닝팅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는 오늘 등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역대 반즈가 그 문학 원정 성적들을 보면은 좀 싹 좋지가 않아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랜 공백 이후에 복귀전이기 때문에 제구의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점들도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이 경기 양 팀 다 오늘도 어느 정도 좀 치고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경기이긴 합니다. 특히 불펜 쪽에서.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완, 자완의 김강현을 한 번 더 믿어볼 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 싶네요. 예. SSG 역배 프렌 9.5 기준치에는 오바. 언오바는 이제 반지가 몇 이닝을 먹을 거냐, 그리고 김광현이 몇 점짜리 홈런을 맞을 거냐, 이 부분이 언오바를 결정하는데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양 팀 다 불펜도 좀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9.5 오바도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샘숭 대 NC, 레이에스 대 카스타노. 삼성은 또 올해 신게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해.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삼성의 두 가지 문제가 뭐야? 이제 방망이하고 이제 불펜인데, 어쨌든 쭉 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쇠화된 불펜의 필승조들이 문제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양반들 좀 쉬었으니까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막연한 기대를 좀 해보는 거고. 자, 레이에스 최근 3경기 연속 퀄스를 찍어주면서 뭐 이제 꾸준하게 삼성에서는 뭐 제일 잘 던지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예, 꾸준히 로테를 돌아주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슬슬 좀 조심해야 될 타이밍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름 로테 조정도 조금 해주고 있고, 오늘도 이제 거의 10일 만에 등판입니다. 10일 만에 등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진 모습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NC 상대 원정에서만 2번 만나가지고 모두 콜스를 기록했고요. 나름 쏘쏘하다.
이 선수가 좌우를 별로 안 가리는데 그래도 주무기는 슬라이더라고 봐야 되거든요. 슬라이더가 좋기 때문에 우타 라인인 NC 상대로 나름 그래도 강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타입. NC가 손아섭이 빠졌잖아요. 가뜩이나 우타 집중 라인업인데 손아섭이 좀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NC가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좀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해요. 우타들이 너무 많다. 응. 근데 삼성도 빠졌지? 김영호하고 김태훈이 빠졌죠, 그죠? 양 팀 다 아무튼 좀 괴로워. 가스타노 이제 불안불안하지만 이 선수 이제 장점은 이제 나름 이닝 히팅을 좀 잘한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제구가 좀 좋은 선수고 공격적인 피칭을 좀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닝 히팅은 좀 장점이 있고, 근데 단점은 구위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제 피홈런에 좀 노출이 좀 되어 있다. 그런 점들은 이제 단점으로 좀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삼성 라파 원정, 삼성이 이제 방망이 타격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제 뭐 오래 쉬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고요. 근데 삼성이 그래도 이제 라팍에서는 홈런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치기 때문에 이 카스타노를 상대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삼성 원정은 이제 시즌 초반에 페이스 좋을 시기에 만나가지고 6이닝 2실점 승리 투수가 한번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 단점이 피홈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뭐 두 팀 다 오래 쉬었기 때문에 최근에 뭐 경기력, 감각 이런 것들은 좀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쉬고 온 선발들이기 때문에 좋은 피칭을 예상하는 게 그래도 맞는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삼성의 제일 취약한 문제가 불펜 필승조인데 그 나이가 많은 라인들이 좀 쉬고 왔기 때문에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삼성 역배 프렌 10.5 기준치에는 언더. 다 좋아 보이는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이 경기는 그죠? 삼성 역풀 10.5 언더 다. 양 팀 다 주전 야수 둘 다 빠졌죠. 김영웅, 손아섭. 그리고 불펜들은 좀 쉬었고 김태훈 빠졌고. 다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아, 그지? 삼성 역풀 10.5 언더. KT 두산 어제 이제 우치로 쉬었고 오늘은 이제 뭐 다시 한번 똑같은 선발들이 좀 나옵니다. 벤자민하고 김민규고요. 벤자민 복귀 이후에 뭐 나름 꾸준합니다. SS전 5실점 경기 제외하면은 나름 퀄스프 런저리 좀 해주고 있고, 뭐 SS전은 이제 홈런 이 선수도 단점이 좀 피홈런이거든요. 물론 이제 카스타노처럼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는데 이 친구도 단점이 좀 피홈런이기 때문에 SS전은 좀 고전할 수 있다. SS전 얘가 역대로 괜찮았을 텐데. 아니었나? 뭐 아무튼 올 시즌 두산은 두 번 만나서 이제 좋지 못했고요. 근데 이때 벤자민이 좀 아니긴 하죠. 이때 좀 몸 상태나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고 최근에 조금 그래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피칭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 두산 역시 뭐 타격감 예상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브레이크 직전에는 타격감이 좀 괜찮긴 했어요. 한 두 경기 정도 시원하게 이제 빠따를 좀 치면서 홈런에도 좀 장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은 해야 되겠죠. 두 경기에서 홈런 5개 쳤어. 김영호 오늘 복귀야? 근데 뭐 복귀 전에 바로 잘할 거라고 보는 건 좀 어렵긴 하지, 그지? 빠르게 복귀하긴 했네. 자, 중간중간 얘기해도 돼. 김민규 이 선수 이제 스윙맨이죠. 스윙맨 올 시즌 이제 선발 불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수고요. 오늘도 뭐 긴 이닝 피칭을 뭐 하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겠죠. 올 시즌 이 선수가 유난히 좀 안 좋은 부분은 볼넷이야, 볼넷. 커리어 통산 볼질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올 시즌 볼질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구인당 볼넷이 8.25개. 사실 이 정도 수치가 나오면 1군에 있으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한 6개 넘어가면은 1군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선수가 뭐 나름 또 장점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KT전에 좀 좋았던 기억들도 있어, 이 친구가. 뭐 한때 KT전 여포 시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오프너 느낌으로 선발을 좀 낸 게 아닌가 싶고, 불펜의 어쨌든 장점이 두산은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경기들을 보면 볼넷이 좀 많고 볼질 이슈가 있는 선수들은 원정에서는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합리적인 예상이겠죠. 역시 뭐 이 경기는 그래도 뭐 두산이
뒤에 이제 롱으로 붙일 자원도 많고 불펜들도 좀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선발에서의 차이가 좀 나는 경기이고 그리고 또 홈팀인 KT가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죠, 그죠? KT가 또 5시리즈 연속 위닝을 또 가져가고 있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두 팀 다 이제 경기를 많이 쉬어서 예상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벤자민이 선발 나오는 KT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T 승마 10.5 언더. 근데 뭐 이 경기 빼고 다른 경기 뭐 골라볼 게 오늘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 경기를 가져갈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해. 경기를 쉬었기 때문에 두 팀 다. 키움 대 한화. 어제도 이 경기도 결국에는 실책이 갈랐죠. 양팀 다 뭐 나름 팽팽하게 좋은 경기력으로 잘 싸웠는데 이제 3루에서 이제 실책이 좀 하나 나오면서 그게 이제 경기를 가르는 실책이 좀 됐습니다. 그죠? 근데 좀 내가 좀 의외였던 거는 그래도 하나가 박마이가 괜찮았어, 그지? 하나가 이제 감독님 바뀌고 나서 이제 꾸준해 경기력이 보면은 나름 5할 언저리에서 꾸준한데 박마이가 그래도 괜찮았다는 거. 후라도 상대로 그래도 그 정도면 잘 쳤죠. 헤이소스 이 선수 이제 좀 꾸준해요. 예, 꾸준하고 홈에서도 뭐 2점대 나름 괜찮은 피칭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선수 단점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타자 문제거든요. 우타자. 최근에 이제 7실점한 경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3자책 실책이 좀 껴있는 경기긴 한데 그 경기 NC전이야. 그렇지. NC는 뭡니까? 우타라인이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팀이죠. 요 경기는 좀 생각해 볼 대목이고, 물론 이제 이 경기도 삼진을 10개나 뽑아내면서 이제 9위가 여전하다는 걸 좀 과시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중심 라인들이, 어쨌든 뭐 어제도 안치홍도 홈런을 쳤고, 중심 라인들이 이제 우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가장 최근의 경기 LG전도 6이닝 무실점. 뭐 꾸준하다. 자, 상대는 바리아. 바리아 이제 KBO 와가지고 세 경기는 잘 던졌는데 최근 세 경기 연속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이 선수 지난 경기 등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오 피옵스가 그때도 비슷하게 나왔거든. 근데 내가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 얘는 시즌이 앞으로 계속되면은 좌타 쪽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근데 직전 경기 한 경기 치르고 나서 좌 피옵스가 뛰었더라고요. 예, 우가 0.5, 좌가 0.7.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난 더 두드러질 것 같아, 이 선수 보면. 장점과 단점이 좀 확실해서 그렇거든요. 이 선수의 장점 뭡니까? 높은 타점, 9위, 직구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아. 근데 단점은 체인지업이 안 좋아. 아무리 봐도. 체인지업이 너무 날리고 완성도가 떨어져. 그렇다 보니까 좌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경기를 거듭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이 선수가 이제 힘이 있으면 구위나 이제 체력이 남아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상쇄해 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좌쪽에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는 좀 이건 좀 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더더군다나 오늘 키움을 만나잖아. 키움은 좌타 라인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오늘도 조금 좀 문제가 좀 드러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체인지업이 생각보다 좀 많이 별로야. 경기 볼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역시 키움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결국에는 승부가 갈렸던 것도 수비에서 경기 후반에 좀 갈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오늘 경기 좀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 뭐 양팀 다 불펜은 불안한데 불펜이 누가 더 낫냐 그러면 전 그래도 키움이 좀 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둘 다 좀 불안하긴 한데 여기는 뭐 주연상 빼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 물론 이제 키움도 비슷하긴 하죠. 키움도 이제 뭐 조상우가 그래도 뭐 무실점 해주고 있긴 한데 좀 꾸역 투기질이 있고 나머지 필승 라인도 뭐 별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기는 하고 근데 어제 경기 그렇게 패배했다는 거 그리고 선발 쪽에서의 기대치도 헤이수스가 조금 낮다는 점 감안하면은 키움 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경기인 것 같고 8.5면은 기준점이 조금 낮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오바 그치 김성민 뭐 조상우 또 뭐 저기 주승우 뭐 이런 라인들이죠. 자, 이렇게 KBO 5경기 쭉 알아봤는데, 약간 이제 경기를 안 했던 팀들을 접근하실 때는 좀 조심조심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근데 크보도 어제도 좀 괜찮아 보였는데, 오늘도 크보가 전 좀 골라볼 게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잘 골라서 조합을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